안녕하세요, 헤일리에요. 오늘은 저희가 주제, 요지, 목적, 주장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날이죠. 월요일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저 Everyday Hailey Logic이 잠깐 변화를 줄 거예요. 지금까지는 매주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번 달부터는 매달 첫째 주마다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학습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카페와 공단기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근데 공단기 홈페이지에는 그 주에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로 통해서 올라간 링크는 계속 남아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수강하실 수 있고요.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카페 주소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입하시고 전체 윅 10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 함께 보시면서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he symphony is the ideal genre for the public concert hall 이라고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소재가 바로 심포니라고 나와 있어요. 심포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심포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걔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그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ideal genre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이상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누구한테 어디한테 이상적이냐면은 for public concert hall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여기에 있는 for과 여기에 있는 for은 품사적으로 다르죠. 이 for은 지금 전치사 for로 사용이 됐고요. 뭐뭐를 위해 라고 여기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치사 for는 굉장히 의미가 다양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미만 외우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뭐뭐를 위해 뭐뭐에 대해 라고 우리가 보고 가시면은 그 이미지와 느낌에 따라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시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단 한 가지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for 같은 경우는 바로 접속사 for이에요. 그 접속사 for 같은 경우는 because의 의미가 같이 있죠? 왜냐하면 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으로 보셔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For it aims to 왜 그런데요? Please large listening public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문장을 딱 보고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것은 심포니는 바로 누구를 위한 거다? 바로 대중을 위한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여기서 힌트는 바로 이 on the other hand가 힌트가 되는 거겠죠. 문장을 보실 때 on the other hand, on the one hand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두 개의 사안을 소재를 넣고 비교하고 대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장 전체 주어를 보니까 바로 string quartet이 나왔습니다. 사중주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다른 측면에 있어서 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문단은 심포니와 누구를 대조하겠다는 거예요? string quartet을 대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대조하나 하고 봤더니 typifies, 특별히 어디에서 많이 연주가 된다는 거예요? chamber music, 한 방에서 연주가 더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chamber는 하나의 공간, 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하이픈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music for the small concert hall, private chamber, or the simple enjoyment of performance themselves로 나왔네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작은 콘서트 홀에서 연주가 되는 거고 하나는 개인적인 chamber 공간에서 연주가 되는 거고 혹은 이번 마지막 예문 같은 경우는 퍼블릭을 위한 연주가 아니라 performer themselves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뭐예요? 아, 심포니와 four string quartet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장을 넘어가니까 like symphony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심포니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전개될까요?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전개가 되겠죠. 분명히 공통점도 존재를 하니까 두 개를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건데 그 문장은 바로 다음 문장에 보면은 unlike symphony라고 해서 딱 한 문장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but이라는 접속사로 연결까지 시켜줬으니까 이 전체 내용의 주제는 아마도 두 가지 사실의 내용을 비교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커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읽어보면은 사실 전체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가 있겠죠. 저 시간이 아까우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딱 문제를 보게 되면은
되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힌트로 on the other hand를 딱 보고 대조하는 거구나를 알아차린 다음에 어떤 걸 대조하는지 보고 바로 다음에 넘어가는 거고, 대조하는 가장 큰 하나의 특징은 바로 얘 같은 경우는 public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performer에 대해서 좀 중심이 잡혀 있다라는 거, 두 가지 사안을 비교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Interactive Dynamics among orchestra members라고 나오는데 orchestra는 언급도 되어 있지 않았고요. 2번에 Reasons for continuing popularity of chamber music 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굳이 심포니를 꺼내서 두 개를 대조하거나 비교하진 않았겠죠? 3번입니다. Importance of conductor. conductor은 지휘자라는 뜻인데 이렇게 두 가지를 public과 private chamber or performance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지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Features, 특징입니다. Features of the string quartet distinct from. 여기서 나오는 distinct from이 구별되는, 이거는 어찌 보면은 compare 혹은 contrast란 비슷한 맥락의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이 에브리데이 헤일리 독해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문제를 보고 풀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거지 각각 문장에 나오는 구문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강의를, 이 수업을,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면은 제가 전날에 올려드리는 혹은 전주에 올려드리는 이 전체 지문을 다 읽고, 저도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같이 포인트를, 맥락을 잡거든요. 그럼 제가 잡은 이 맥락과 여러분이 여러분이 혼자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서 잡는 맥락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 수업이 바로 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 문장들 일일이 다 안 해석해줘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거를 위한 수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를 위한 수업은 정말 나중에 논리 독해나 정규 강의 때는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하겠지만, 이 수업 자체는 내가 스킬적으로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되는 건지 계속해서 감을 유지하는 데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딱딱딱 어디 포인트까지만 읽으세요 라고 많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나왔던 단어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바로 analogy입니다. 이 단어 지금 모르시면 꼭 다시 한번 외워두세요. analogy는 유사성, similarit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imilarity. 바로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보도록 하죠.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nalogies based upon superficial features are very useful and help solve problems that the scientists frequently encounter 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얘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왜냐? 바로 다음 문장에서 바로 for example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background information이자 토픽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볼게요. 우선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게 어디 바탕이냐면은 superficial feature이라고 나와 있어요. superficial이라고 하는 거는 피상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혹은 표면에 드러나는. 근데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표면에 드러나는 유사성에 대해서 첫 번째 정의를 굉장히 useful이라고 했는데 그냥 useful도 아니고 very useful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두 번째 도와준다고 합니다. 무엇을 도와줍니까? solv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특히나 누구한테 해결하는데? scientist, 과학자들한테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내가 알 수 있는 거, superficial feature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특징이 굉장히 첫 번째 useful하다. 그리고 useful한 대상은 바로 scientist가 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solve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원래 일반적으로 독해에서 superficial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되게 많아요. 표면상에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종종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고 그것들이 되게 유용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참 전체적으로 제목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읽어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얘가 지금 토픽이 되기는 할 거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역접의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For example, a scientist is obtaining uninterpretable data and another scientist makes an analogy to an experiment that worked in which the temperature was different and suggests change the temperature. This can potentially fix the proble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벌써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상황에 대해서 한 사이언티스트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데이터를 이제 얘가 습득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사이언티스트는 makes an analogy 유사성을 이제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 실험에 대해서 어떠한 실험에 대해서 유사성을 판단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만약에 온도가 바뀌면은 이게 이제 working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change the temperature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change the temperature는 superficial feature에 대한 예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solve problem은 될 수 있다? change temperature 해라 라고 하면서 solve problem까지 solution까지 지금 제기를 해준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Many of the superficial analogies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유사성 바로 온도에 따른 차이에 따른 드러나는 이런 유사성은 of this type and solve the problem 이라고 나왔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바로 나와 있는 topic sentence를 support 지지해주는 문장이 됐네요. These types of analogy are very frequent.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but were rarely mentioned. rarely라고 얘기했어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부사에 부정적인 의미의 부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우리가 넘겨서는 안 되는 부사 중에 하나인 거죠. 왜? 지금 얘가 but 이라는 문장을 접속사를 쓰면서 rarely mentioned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rarely mentioned에 대한 대상은 analogy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유사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쓴이가 그냥 문장을 끝날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걸 썼나?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덧붙이기 싶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never appeared in their lab or books 라고 나왔어요. 내가 이야기한 이 superficial feature 혹은 superficial analogy 유사성이 얘가 지금 하나도 appear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가 너무나도 analogy 유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도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하나는 한 번도 언급 안 됐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또 never까지 쓰면서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니까 이 중요성이 뭐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간과되는 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하네요. When asked why they did not mention these analogies, scientists thought that they were so obvious. 이유입니다. So obvious.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멘션을 안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토픽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Despite obviousness of these analogies, they are one of the most frequent cognitive workhorses. workhorses,라고 하는 의미는요. 정말 믿음직한 도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of the scientific mind라고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문장에서 해주고 있는 얘기. 얘네들은 문제를 해결해준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와 마지막 문장이 어쨌든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 첫 번째 문장만 읽고 풀 수 있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읽었으면 좀 더 obvious한 내용을 알 수 있었던 내용 첫 번째, test your science literally는 아니고요. uncertainties, 불확실성이 과하게 발견을 준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superficial analysis 계속해서 반복됐던 단어죠. are 어떻게 된다고요? useful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답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